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8호 제1면 기사입니다. 김동연, 주 4.5일제 효과 입증 정부 국회와 함께 전국 확산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10일 민생경제 현장 투어 일환으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대시 주 4.5일제 효과 분석 공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동시간 단축 정책 전국 확산 필요성 강조. 경기도 주 4.5일제, 국민주권정보 국정과제 채택. 고용노동부 워라밸 플러스 4.5 프로젝트 추진 계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 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우리는 AI,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 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 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 일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 국회와 협력하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 일정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김동연 지사의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2025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작한 주 4.5일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직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 12월 기준 107곳, 기업 106곳, 공공기관 1곳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인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 주 5시간 단축 기준, 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모델에 이어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경기도가 재원을 덧붙여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업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논의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와 안호영, 김주영, 이하경, 박정, 이용우, 박홍배, 서왕진, 정혜경, 추미애, 김태년, 소병훈, 송옥주, 김영진, 최민혜, 서영석, 김현, 이수진, 김승원, 민병덕, 박상혁, 한준호, 전용기, 염태영, 이재강, 손명수, 김준혁, 김현정, 김영환, 윤종군, 김남희, 김용만, 한창민, 용혜인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뜻을 모았다. 또한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현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노사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덕용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발표한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 함의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 감소해 연간 약 240시간의 단축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 생산성이 2.1% 상승했다고 추정됐으며 채용 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 감소했다. 노동자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인식이 58.5점으로 6.9점 감소하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단축 전 대비 업무량이 늘었다고 느꼈으며 직무 몰입도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단축 환경에 맞는 업무 과정, 프로세스, 재설계와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본부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등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고용노동부 워라밸 플러스 4.5 프로젝트 추진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짧은 시행 기간에도 기업 생산성 유지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전국에서 주 4.5일제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형 모델이 채택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지난해 초등시설형 아동, 언제나 돌봄 서비스 3,200건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초등시설형 아동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통해 2만여 건의 돌봄 상담과 3,200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아동 언제나 돌봄 광역센터, 이하 광역센터, 는 10일 도내 19개 시군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이하 아동돌봄센터,
센터장 및 도내 담당자들과 소통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아동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내 아동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기반 아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아동돌봄 센터는 초등아동 대상 아동돌봄 거점 사업과 아동 언제나 돌봄 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2,661건의 다양한 지역 아동돌봄 사업을 실행하고 지역 내 863개의 관련 시설과 45,801명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아동돌봄센터는 아동 대상 권리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등 아동인권 기반 필요교육,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 교육,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지역 돌봄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운영 등 모든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통사업과 지역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지역 특화 사업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초등시설형 아동 언제나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아동돌봄센터가 지역 거점이 되어 운영을 맡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333개소가 참여했다. 돌봄 상담 19,996건, 서비스 신청 3,473건, 서비스 매칭 3,200건으로 매칭률 92.1%였으며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4.86점, 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핫라인 콜센터와 언제나 돌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어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시설을 통해 공적 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역센터는 아동돌봄센터와 함께하는 민간협의체 회의 이외에 해당 시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공협의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협의체, 세계 권역별 회의 등을 운영하며 광역 지역 간 단위별 네트워크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허승현 광역센터장은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거주 아동 비율은 전국 1위라며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과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공적 돌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형 특수교육원 개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특수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원장 서명규,을 설립하고 6일 개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김승원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혜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특수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특수교육원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예정으로 대규모 기념행사 대신 간단한 경과 보고 및 내빈들의 의견 수렴, 테이프 커팅과 현판 제막으로 진행됐다. 지난 1일 공식 개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형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장애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자립을 준비하는 경기 특수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2025년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인 준비를 통해 개원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옛 경기도교육연구원, 은 2027년 12월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며 2028년 1월부터 진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A동은 웰컴 라운지 도서관 행동중재 지원공간 원격 수업 스튜디오 경기진학정보센터로 운영되고 B동은 스마트 미래교실 가상체육공간 스마트 오피스 등으로 조성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육원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수교육원 설립이 특수교육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